네, 따끈따끈한 소식을 매일 눈으로 파헤쳐보는 시사 이슈 빅데이터는 알고 있다.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회 이슈를 다양한 방법으로 풀어줄 우리의 귀사요정, 귀요미 시사요정이죠.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님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혹시 아내분도 귀엽다는 얘기를 자주 하시나요? 자주 듣진 못하는데 네. 그래도 최대한 뭐 좋은 이벤트가 있거나 이럴 때 저한테 자주 해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나이가 들수록 귀엽다는 칭찬을 받으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그러니까 뭐 결혼 생활을 한 20년, 30년 정도 했는데 우리 남편 귀엽다, 우리 아내 귀엽다라고 하면 그게 굉장한 칭찬이고 성공한 인생이다 누가 그러셔가지고. 그때 막 얼굴만 봐도 싫어질 수도 있는데 귀여워 보인다는 건 진짜 사랑스러움을 보이네요. 근데 실제로 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렇게 손잡고 다니는 거 보면 왠지 좀 되게 귀여워지고 보는 나도 행복해지고 좀 그런 거 있지 않나요? 그건 굉장한 수준의 저는 고수란 생각이 드는 게 어떤 순간에요. 남편이 벗어놓은 신발만 봐도 미워질 때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런 시기를 한 서너 번 지나시고 그 다정한 상황으로 간 거니까 그분들은 정말 진정으로 성공한 인생이 아닌가. 그러네요. 예. 네, 그런 인생 우리가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뭐가 좀 허전하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네. 여기 있었던 모니터가요. 비가 와서 그런지 사망을 했어요.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 거죠, 과학적으로. 비가 왔으니까 전자기기가 안 된다고. 아니, 가장 전자기기가 습도, 온도 이거 예민합니다. 물론 그 정도, 이 정도 비 오는 습도 정도로 사망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네네 뭐 영향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네, 좀 PDP가 없는 상황에서 굉장히 허전한 상황에서 오늘 빅데이터는 알고 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예가 준비가 돼 있나요? 예. 오늘은 첫 번째 키워드로 저희가 준비한 거는 파업 철회라는 키워드 한번 준비해요. 파업 철회. 네, 뭐 그동안 며칠 동안 뭐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되면서 상당히 관심이 높았던 부분이었는데 화물연대가 총파업 돌입 7일 만에 파업을 철회하기로 했다는 소식 들고 왔습니다. 네. 물류량의 차질이 빚어졌던 만큼 유통업계도 공급난 해소를 지금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이번 키워드 소개 드리면서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왜 돌입했었는지 아울러서 남아있는 쟁점은 어떤 것인지 한번 얘기 나눠볼까 해서 가져왔습니다. 우선 이제 뭐 안전운임제? 네네네. 그것 때문이었다 이런 얘기는 들었어요. 네네. 안전운임제에 대해서 한번 좀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이 화물 이동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이동량을 보이는 게 수입으로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과적 이런 것들에 대한 이슈가 제기가 됐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안정성을 우려하다 보니까 과적이나 과속을 줄이기 위해서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제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취지 자체는 되게 좋은 제도였는데 문제가 뭐였냐면 일몰제라는 것에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 일몰. 네, 일몰제라 하면 해가 떴다가 해가 지는 거잖아요. 2020년 3월에 이 제도를 시행을 해서 올해 연말까지 일단 한시적으로 운영하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면 화물연대 입장에서는 당장 연말이 되면 이 제도가 없어지게 생겼으니까 당장 위기감으로 다가올 수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사실은 좀 메인 이슈가 돼서 이런 파업이 진행이 됐던 거고 다행히도 14일 극적 타결이 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유보적인 연기가 어느 정도 합의가 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한 게 그 노사정, 그럼 말하자면 노동자와 사용주 그리고 공공이 모여서 좀 합의를 하잖아요. 그럼 끝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똑같은 합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다 다르더라고요. 남편하고 아내가 각서를 썼는데 쓸 때 마음이 다 다른 거죠. 글자는 그렇게 돼 있어도. 그래서 나중에 그게 안 맞으면은 문제가 되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 화물연대랑 어쨌든 그 사용자 측이랑 그리고 정부랑 다 같이 합의를 한 거잖아요.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이제 여기서부터 사실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파업이 타결이 됐다 이렇게 하면 다 끝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모두 해피해지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일몰제 연장 기간에 대한 정확한 기간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이거 좀 불안한데. 일단 우리 연장하는 거에 합의를 하자. 얼만큼 연장하는 거는 다음에 일단 얘기를 추후에 더 해보기로 하자. 우선 빨리 화물차 이제 운전을 하면서 얘기해보자. 네. 사실은 이 부분이 중요한 게 국회에서 이 부분을 해결을 해야 되는 내용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뭐 요즘 여야 간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첨예한 이슈도 사실 국회에서 입법을 해서 통과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난항을 겪을 것이다 이런 추측성 보도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확대 적용의 범위와 시기 엄청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거 두고서도 앞으로 좀 첨예한 논쟁이 이어질 것 같다 이런 내용도 지금 나오고 있어서 막 저희 이제 화물 뭐 이슈 끝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부터 사실 시작이다.
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이 헤드라인을 보면서 그 제목으로 왜 파업 철회라고 했을까에 좀 의의했어요. 원래는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 뭐 타결됐다, 극적 맞아요. 타결, 협상 타결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왜 철회라고 했을까라고 하면 약간의 어떤 의도가 보인다고 생각해갖고 고개를 갸우뚱했는데 또 기자님 설명해 주신 거 들으니까 왜 철회라는 이야기를 했는지 일단 잠정적 중단, 보류 약간 이런 의미들이 같이 섞여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뭐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네, 이제부터 얘기를 좀 시작해보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컨테이너나 주로 이제 레미콘, 시멘트 요거 운영하시는 분들이 안전운임제를 했었는데 다 해주세요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어디까지 할 건 지금부터 얘기해 보니까 그러면 독실시는 되고 저는 안 되고 이러면서 계속 논란이 있다. 다시 파업해 이럴 수도 있다는. 그렇죠. 여기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진 않았지만 요즘 또 기름값 엄청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상상 초월하잖아요. 그러면은 똑같은 일을 해도 가성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운송 비용을 올려달라는 지금 내용까지 추가로 지금 건의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풀어야 될 숙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앞으로가 또 본격적으로 시작이라고 하니까 또 어떤 내용이 나오고 어떤 내용에서 또 갈등이 생길지 한번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오늘 바로 우리 경제 전문가분들은 또 나오셔갖고 각오해라 이제 시작이다 절대 풀리지 않는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좀 마음이 우울해지기도 했었는데 정말 우리가 서로 양보하면서 또 국민 여러분들이 또 관심 갖고 지켜봐 주는 것이 가장 크게 돕는 길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 화물차 운영하시는 분이 인터뷰하신 걸 제가 봤는데 열심히 일했는데 남는 게 없는 건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느 쪽의 말이 맞는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법 만들어야 되니까 여의도 계신 분들이 세비만큼의 일은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이거 좀 너무 자극적인 거 아니에요? 사실 자극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긴 한데 제가 주목한 거는 이 자극적인 이슈 자체보다는 이 이슈를 통해서 빚어지는 2차 가해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키워드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실 연예 뉴스 좀 시간 날 때 자주 보시잖아요. 전 맨날 봐요. 어제 그제 사실은 가장 많이 나왔던 좀 연예 뉴스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 40대 유명 여배우가 남편이 휘두른 흉기에 다쳐서 경찰 그 병원에 이송됐다는 내용이 도배가 됐었습니다. 정확히 좀 사건 개요를 설명을 드리면 14일 오전 8시쯤 이태원동 자택 앞에 있는 40대 여배우 A씨가 남편이 B씨가 휘두른 흉기에 다쳐서 병원에 이송이 됐고 그 남편은 지금 경찰에 지금 체포가 돼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살인 미수예요? 정확한 뭐 법 적용은 아직 뭐 결정이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지나서 결과가 나와야 알겠지만 어느 의도 자체는 좀 어느 저희가 좀 해석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사람을 해칠 그 의도를 가졌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범행 후 이 흉기를 휘두른 A 씨가 극단적 선택까지 했고요. 그 자리에 또 충격적인 사실은 또 자녀가 그 현장에 같이 있었다고 해서. 아빠가 엄마한테. 뭐 상상하시는 그 내용이 맞습니다. 어머, 어떡해요. 그래서 좀 여러모로 좀 충격을 주는 상황인데 더 큰 문제는 제가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2차 가해 관련된 이슈입니다. 그렇죠. 키워드는 오히려 2차 가해였죠. 이 사건이 발생을 한 이후에 포털 사이트랑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40대 여배우가 과연 누구냐? 저도 궁금해요. 라는 어떤 논쟁이 막 빚어지고 그 지역이나 그 나이대 그리고 비슷한 커리어를 가지고 있는 여자 연예인들을 집중적으로 내치는 수사들이 막 찾기 시작을 했어요. 40대 여배우 누가 있지? 뭐 이렇게. 40대 여배우가 한두 명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안 좋은 방향으로 흐르게 된 게 뭐냐면 선량한 아무 일 없고 너무 행복한 40대 여배우들이 선의의 피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SNS를 중심으로 여배우들이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너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지금 SNS에 업데이트를 하면서 팬들을 지금 안심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일이 계속 이어지는 거에 대해서 조금 2차 가해에 어떻게 보면 우려가 되는 거기도 하고 2차 가해에 좀 어떻게 피해가 되는 거기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모두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건 뭐 같은 얘기는 아닌데요. 그 김원희 씨가 결혼한 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근데 언론에 남편분의 얼굴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서 가짜로 결혼한 거다. 뭐 쇼인도 부부다. 별의별 소문에 다시 달렸나 봐요. 그래서 본인의 너튜브에다가 본인 살고 있는 집에 그 남편 얼굴이 나오진 않고 주변 그 주민들의 인터뷰가 나온 거예요. 우리 남편 보셨죠? 봤어요. 아주 행복하게 잘 지내던데. 그래서 아니 내 남편이 있다는 걸 증명해야 되는 세상인가? 그거를 왜 설명해야 되는 거지?
아, 여배우의 삶은 진짜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것도 나 행복해요라는 거를 입증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잖아요. 네, 뭐 사실 하지 않아도 되는 행동이 추가로 발생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사실 뭐 저도 언론사에 지금 재직하고 있습니다만 언론들이 좀 부득이하게 부추긴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확정되지 않은 어떤 사실을 가지고 마치 이게 사실인 것 마냥 호도해서 보도하는 경우도 있었고 사실 그런 부분이 뭐 언론사의 뭐 클릭수라던가 뭐 트래픽에도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부분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어느 정도 좀 팩트가 확인이 되고 좀 공정하고 조금 그런 보도가 되려면 너무 막 A씨가 어땠다, B씨가 어땠다, A씨는 이러이러한 사람으로 추정이 된다는 사실은 기사 내용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저 자신도 그렇고 조금 반성하고 조금 더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예전에 실명을 쓸 수 있었잖아요. 네네. 그런데 요즘에 실명을 언론사에서 이제 기사 쓸 때 쓸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실명을 쓰지 않았으나 누구인지 그 그림자가 다 보이는 기사가 있어요. 네. 네. 과학 커뮤니케이터인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활동했고 누구누구 아침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네. 누구누구 A씨면 이독실님인 거잖아요. 이시성을 가진 네. 드그시윤님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그럼 식으로. 이독실님인 거잖아요. 네. 이제 이런 기사들이 많다 보니까 심지어 그 기사에는 어떤 특정 여배우의 사진이 걸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독실님이 아니에요라는 기사가 났더라고요. 네. 그건 이독실님이에요만큼이나 아래다 조그맣게 써놓긴 하죠. 기사 네. 내용과 관련이 없음이라고 이렇게. 살짝 써놓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언론사에서도 알 권리를 좀 보장해야 되는 측면이 있지만 너무 사적인 것을 세세하게 알리는 거는 지금 김 기자님의 지적대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전에 요 얘기를 듣고 좀 충격받고 제가 좀 생각을 좀 달리 했었던 게 있었는데 누군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몰라도 되는 것을 모르는 것이 교양이다. 그래서 어쩔 때는 그냥 좀 모르고 덮고 넘어가도 되지 않나. 나의 작은 호기심 때문에 누군가는 다칠 수도 있고 누군가가 내가 건강해요라고 하는 걸 굳이 변명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 필요가 있을까. 좀 우리가 교양 있게 살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도 듭니다. 네. 자, 마지막 키워드는 어떤 내용인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마지막 네. 키워드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는 남녀 7세 부동석으로 기자님이 아침부터 네. 올라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고전적이요? 네. 저희 같이 앉아 있어도 되죠? 저희는 7살 그럼요. 넘었으니까. 네, 저희는 7살 안 되는 성인이기 거구나. 때문에. 네. 7살. 네, 7살.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쓰고 택시 합승이라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승이요? 네. 합승 불법이잖아요. 불법이었죠. 1982년 이후 40년 넘게 폐지가 됐다가 네. 15일 날 이 합승에 대한 새 시행규칙이 시행이 되면서 부활을 했습니다. 아, 그럼 합승할 수 있어요, 이제? 네, 택시 합승을 할 수 있는데 네. 다만 여러 가지 좀 조건이 붙었습니다. 아, 무슨 합승에 조건이 있어요. 뭐 시간이라든가 지역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5인승 이하 택시는 동성애 이성들만 탈 수 있고 동성끼리만 탈 수 있고요. 6인승 이상부터는 뭐 동성 이성 가리지 않고 탈 수 있다는 이런 건데 사실 이게 뜯어보면은 네. 좀 재밌습니다. 재밌다고요? 네. 제가 되게 황당한데요, 지금 저는. 황당하고 재밌습니다. 벌써 흥미롭네요. 네. 네. 5인 이하 동성끼리는 금지를 하고 이성끼리 타는 거 금지를 하고 네. 6인승 이상은 괜찮다고 하는 게 조금 어느 기준에서 그렇게 설정이 된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일단 궁금한 부분이 있고요. 약간 초등학교 같은 데서 이야기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네. 그 좁은 5인승처럼 작은 차 안에서는 이성끼리 타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인식에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하는 건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지책 중에 하나다라고 네. 국토부 설명인 건데 네. 일단 그거 말고도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네. 어떻게 대처하실 것 같으세요? 만약에 택시를 타고 가다가 네. 거기 예기치 못한 사건이나 뭐 발생을 했다 네. 하신다면 어떻게 대처하실 것 같으세요? 경찰서로 바로 가야죠. 근데 이제 앞으로. 그 운전대는 제가 잡고 있지 못하니까 네. 거기서 뭐 미연에 뭐 예기치 못한 사건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네. 이런 거에 대한 뭐 방지 사항으로 앱에 뭐 여러 가지 개인 실상 정보를 뭐 공유한 사람들끼리만 택시를 동승할 수 있다거나 혹은 112나 고객센터에 긴급 신고할 수 있는 버튼을 삽입한다고 하는데 뭐 이거 누를 시간에 차라리 뭐 뛰어내리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아, 그리고 그럼 뭐 합승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 합승 논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합승을 찬성하는 분들, 네. 동성끼리 타는 거 이성끼리 타도 괜찮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슬람 국가에서나 상상할 수 있는 어떤 아이디어다. 네. 남자끼리 타고 여자끼리 타고. 두 번째로는 애초에 모르는 사람이랑 타는 것 자체가 불편하고 위험한 일인데 그렇죠. 이거를 뭐 성별로 갈라치기를 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게 있을 것이냐. 아니 이 라는 부분이 동성끼리 타도 사고가 안 난다는 보장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위험한 건 다 마찬가지인 네네네. 거지. 네. 그 성별을 가르는 것 자체가 좀 어떻게 보면은 순진한 생각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반면에 여전히 좀 동성끼리 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성 범죄 우려를 최대한 저희가 줄이는 데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네.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동성끼리 탑승하는 게 그나마 최선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설명을 보니까 예전에 네. 뭐 최근에 그 같이 택시를 타고 있던 남성이 여성을 위협하고 이런 뉴스들 때문에 그런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는 건데 네. 근데 그런 범죄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랑 타는 거는 6인승이든 5인승이든 제 생각에는 맞습니다. 확률상은 별 차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은 들었어요. 그 5인승이라고 하는 게 말이 5명이 사실 뒷자리 그냥 하나로 통으로 되어 있는데 그쵸. 6인승 이하의 좀 대형 차 같은 경우에는 앞뒤로 좀 앉거나 좀 따로 뗄 수 있어서 그런 걸까라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요금 어떻게 받아요, 그럼? 요금은 그 각자 앱에서 결제를 하기 때문에 아. 뭐 요금이 중첩된다거나 아니면 뭐 요금 문제로 뭐 다투거나 하는 일은 조금 그나마 우려를 좀 덜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이게 그냥 예전에 저 어릴 때 합승은 그냥 뭐 같이 타실래요? 그러면서 그렇게 탔는데 그렇죠. 지금은 그렇게 하는 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은 앱에 뭐 이름, 나이, 뭐 주소 여러 가지 개인 신상 정보를 공유해야만 네. 그 앱을 이용할 수가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사건이나 예기치 못한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뭐 수사나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서 아마 결제 시스템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뭐 네. 저희가 미터기를 뭐 3개씩 이렇게 수 설치를 없잖아요. 하고 1번, 2번, 3번 이렇게 할 것 같지는 않고요. 어느 정도 좀 선결제 시스템이라던가 뭐 그런 부분은 뭐 워낙 또 요즘 IT 발전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해결이 될 것 같고 뭐 112 버튼도 뭐 앱에다가 삽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 네. 그렇긴 한데 네. 그 똑같이 여의도를 가도 선호하는 길이 다르다거나. 그렇죠. 그쵸? 그렇죠. 네. 왜냐하면 모르는 사람들끼리 가는 거니까 또 유난히 자기가 원하는 경로로 가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코로나니까 난 돈 더 많이 내더라도 합승 안 할래 하시는 분도 있으실 그렇죠. 수 그럴 수도 있고. 있겠죠. 네. 네네. 제대로 시행이 될런지. 그러게요. 거기다 좀 선택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거를 이제 시행 규칙에서 집어넣었다라는 거잖아요. 뭐 예를 들면 나는 동성끼리만 가고 싶다라고 내가 체크를 한다든가 동성이든 그쵸. 이성이든 상관없이 난 빨리 가고 싶다라고 하는 걸 체크할 수 있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거를 규제를 통해서 이렇게 제한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전 취지는 정말 이해가 가기도 하고 한데 만약에 한 번씩 생각해보는 게 외신들이 이런 기사를 접했을 때 어떻게 반응할까라고 해보면 조금 어이없어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존재할 수 있다. 예.